자, 지금부터 경찰형법 기출 1200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본 교재는 경찰 채용 승진 간부생만을 위한 강의와 교재입니다. 자, 본 교재에는 경찰직과 관련된 모든 기출문제는 수록되어 있고요. 타 직렬에서도 경찰 시험에 적합한 것들은 일부 발췌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자, 본 교재는 2019년도판입니다. 본 교재와 강의는 매년 1월에서 2월 출간되고요. 그에 맞춰서 동영상도 유튜브에 직접 올라갑니다. 본 교재는 매년마다 출제가 되고 강의도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2페이지를 펴보시는데, 그리고요. 본 교재와 관련해서 또는 강의와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다면 이 질문사항은 다음 카페 함승한 형법교실에 가입을 하셔서 유튜브 수강생인데요. 교재 몇 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2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자, 올해 경찰 승진에서 출제가 됐던 것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이 약사법 44조 1항인데 판매 밑줄 그으시고, 제가 밑줄 그는 것만 밑줄 그으세요. 자, 판매 속에는 가로 열고 적어보세요. 유상, 자, 무상, 불문입니다. 자, 왜 유상만 되지 않고 무상도 포함됩니까? 자,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조항을 두었을까요? 그렇죠. 국민건강권 때문에 그렇죠. 무허가업자로부터 약을 공짜로 먹든 구입해서 먹든 자칫하다가는 국민건강권이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매 속에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죠. 그래서 무상 나와 있죠. 수요 밑줄 그으시고, 수요가 바로 무상 수요입니다.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 정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즉 합헌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부터 보죠.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죠. 국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줄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입니다. 고시 밑줄 그으시고 하위규범이죠. 자, 상위법이 하위법에 뭘 위임했습니까? 공기업 지정 밑줄 그으시고, 이것을 위임한 것은 죄형법 정조에 위반되지를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공기업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영역입니다. 전문 영역은 국회의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하위법, 즉 전문가들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공기업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변동이 돼요. 직원 수의 변동도 되고 수입 액수도 변동이 되고 재정 상태도 변동되고, 이런 것은 매달 또는 매년마다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일일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것은 합헌 조항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출제가 많이 되었던 것들이에요. 1번, 2번, 3번, 4번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기존의 기출문제를 베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짜집기 한 것이죠. 3번 문제 보시면, 자, 카페죠. 카페에 올라와 있던 그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것을 국가보안법상의 소지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의 문제인데, 자, 이 부분 밑줄 그어볼까요? 국가보안법 7조 5항 밑줄 그어보세요. 적으세요. 이 7조 5항이 뭔지 이를 적으시라고요. 가로 열고 땡땡. 이적입니다. 이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쉼표하고 도화 등을 제작, 점 찍고 수입, 가로 닫고. 즉 국가보안법 제7조항은 이적 행위를
이로울 이자입니다. 적국에 이롭게 한다는 거죠. 이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불온선전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이 국가보안법인데 그때 이 불온선전물을 갖고 있으면 즉 소지하고 있으면 처벌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조항은 자 목적 동그라미 치시고 목적범이죠. 목적범. 목적범은 즉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을 때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두 번째 줄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라고 했을 때 목적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 7조항 소재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포함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된다고 보게 되는 것은 죄형법적인 원칙에 위배돼야 안 돼요. 위배되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X.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4번 봅니다. 자, 의사입니다. 의사입니다. 자, 의사죠.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통해서 환자 용태를 판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거예요. 그쵸? 누가 발급했습니까? 의사가 판단했죠. 자, 그런데 의료법에 가보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까지 밑줄 그시고 여기 누가 그랬어요? 아니다고요. 아니다고. 자,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했을 때 의료법에 따라서 처벌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문을 보시게 되면 의사가 전화나 화상 등을 통해서 용태를 살펴보고 처방전을 발행했잖아요. 누가 발행했다고요? 의사가 발행했다고요. 즉 여기서 이 의사가 아닌 자, 이 아닌 자 속에 의사를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포함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포함시키게 되면 죄형법 정주에 위배된다.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1번에 실려있는 이 1번, 2번, 3번, 4번은 전부 중요한 판례들이고 계속해서 반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작년도 일반 경찰 시험 문제인데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쉬운 문제죠. 자, 먼저 1번이죠. 재판 시 밑줄 그시고 그쵸? 행위 당시 판례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했던 것으로 했던 행위를 재판시법에 따라서 재판시 해석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불속 원칙에 반하지 않죠. 그쵸? 가로 열고 판례 변경이죠. 판례 변경은 땡땡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고 배웠을 겁니다. 소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틀렸죠? 반하지 않습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문제 2번. 워낙 출제가 많이 되었던 겁니다. 자수 밑줄 그시고. 자, 범행 발각 전에 자수로 한정한다. 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죠. 위반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 자, 왜 그럴까요? 자, 쭉 내려와 보세요. 자, 해설 봅니다. 자수 밑줄 그시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 이 후자까지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쵸? 이것이 형법이든 국가보안법이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 공선법에서의 자수를 발각 전으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밑에 줄 자수라는 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쵸? 자, 보세요. 자, 범행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발각시가 있고 그 다음에 체포시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자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해석을 범행시부터 자기가 체포당할 때까지 요 사이에서 자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수를 하면 임의적 감면이라고 하는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유리한 거죠. 유리한 것은 확대 해석할수록 좋은 것인데 공선법에서만큼은 발각 자수 시기를 여기까지만 자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수가 되고 이 부분은 자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이것은 그 밑에 줄 어디 나와 있는가? 자수 범위를 그 문헌보다 제한하기 때문에 이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유치해석 금전칙에 위반된다. 됐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해설에다가 별표를 박아두시고 쭉 올라가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풀었죠. 자, 3번은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씩 중복되는 문제가 납니다. 그런 것은 삭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아는데 왜 공부를 또 해요? 삭제한다. 됐지? 풀었으니까. 자, 4번 문제 갑니다. TV에 많이 나왔던 판례죠. 조현아, 땅콩 사건이죠.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서 항로 밑줄 그으시고, 항로가 뭐예요? 항로가 어떻게 해석되던가? 국어사전에 항로가 어떻게 해석이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땡땡 하시고,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를 항공보안법에서 항로라고 한다. 즉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이기 때문에 따라서 항로는 공중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공중이니까 하늘을 말하는 거야. 하늘을. 그래서 지상에서의 이동 경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 땅에서 떠 있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보듯이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로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죄형법적인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지.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재작년도 일반 경찰 문제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1번은 그 당시 때는 최신 판례였죠. 자, 구성요건이 신설된 검은색으로 신설됐습니다.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 강제추행죄는 처벌할 수가 없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볼까요? 강간죄, 그 다음에 강제추행죄, 강론 가서 배우죠? 자, 이 강간죄나 추행죄의 경우에는 준강간도 있겠고요.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상습범 처벌 조항이 없었어요. 상습범 처벌 조항이. 이 상습범 처벌 조항이 2010년도 4월달에 형법에 들어옵니다. 형법에 들어오죠. 이 상습범 처벌 조항이 형법에 왜 들어왔나요? 2006년도에 이 사회보호법이 폐지가 돼요. 사회보호법이 폐지가 된다. 이 사회를 보호하는 법이잖아요, 그렇지? 그때 보호감호라는 게 있었어요. 보호감호. 성범죄라든지 살인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징역 몇 년에 몇 년 부과하고 때리고 징역 몇 년 부과하고 바로 출소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출소자들이 또 다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범들이라든지 누범자 중에서도 강력범자들 있잖아요. 장기수들, 그치? 위험성이 농후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회보호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징역도 다 살리고 만기 출소하기 전에 플러스 이 보호감호 몇 년, 보호감호 몇 년을 또 부과한단 말이에요. 형기가 다 마쳤는데, 다 마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호감호소에서 몇 년을 또 때린단 말입니다. 이건 보호한 처분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보호감호소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강간죄로 복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사회를 방해하고자 하는 재범 위험성 때문에 보호감호소로 몇 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표사기다, 상표사기. 어떻게 본질이 똑같은 거, 왜 보호감호소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호감호소는 상표사기라는 이유만으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위헌 결정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규형 결정을 받게 되고 보호사회보호법이 2006년도에 폐지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08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조두순 사건이 있었죠. 조두순 2007년도인가? 조두순 사건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계속 매스컴에 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사회보호법을 다시 부활하자. 이런 논의도 있었고 결국 이 사회보호법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부활된다는 것이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그러면 안 되겠다. 형법에 이 상습범 처벌장을 신설하자. 그래서 이것이 형법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강간죄 추행죄 속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상습 강제추행죄가 2010년도 4월달에 신설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습범은 시행된 이후부터 효력이 적용되는 거지. 그 이전에 적용될 수가 없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도에 신설된 이 상습 강제추행죄가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고, 맞죠? 행위실법에 근거해서 단순이죠. 단순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상습 강제추행죄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치? 따라서 그 소치 요건도 마찬가지로 상습 강제추행죄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 요건만 구비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는가? 이것이 소급표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해석이지. 됐죠? 자, 2번 보시고요. 자, 2번에 무고죄 조항이네요.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인 경우에는 무고죄는 기수가 됩니다. 기수 밑을 보시고 끊으세요. 그 이후에 그 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가 됐다더라도 판례가 변경됐다 할지라도 형법에 빠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됐지? 예외 없습니다. 항상 기수가 되고 그 기수 이후에 어떻게 판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기수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3번 문제. 사회봉사 명령 밑줄 보시고 많이 출제가 되었죠. 이것은 형벌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형벌과 유사하다. 그래서 죄형법 정지 원칙이 적용되죠. 적용이 된다. 그래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 부가시간인 상한 100시간을 초과하여 200시간을 올린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어차피 위법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형벌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위시법 이퀄 굿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지. 그쵸? 요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시법인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어요. 4번 질문. 정답은 4번이네요. 4번이다. 자, 왜곡한 거래법 제30조 규정하는 몰수 추징 대상은 그랬네요. 자, 여기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밑을 보시고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본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질문은 틀렸어요. 그래서 그냥 암기하세요. 원래 왜곡한 거래법 몰수추징은 징벌적 추징으로서 우리가 공동연대 추징이라고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은 여기엔 적용되지 않고요. 이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범죄 행위로 취득한 때를 말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기출문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이 있고 판례집이 있고 모의고사하고 있고 그래요. 그렇죠?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볼까요? 근데 요 세 가지는 암기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에도 그냥 쭉 읽어가세요. 쭉 읽어간다. 표시를 해서 쭉 읽어간다.
읽어간다. 반복적으로 읽어간다. 그리고 암기를 해버리면 된다. 그리고 푸는 것은 내가 현장에서 한번 풀어보죠. 푸는 것은 요 모의고사에서 내가 한번 풀어본다. 실전처럼 답을 보지 말고, 답 보지 말고, 해석 보지 말고, 이런 거 보지 말고 내가 직접 풀어본다. 직접 풀어봐서 몇 개를 맞는지 아시겠지? 근데 요 앞에 있는 것들 있죠. 특히 기출문제집. 요 기출문제집은 표시를 해서 쭉 읽어간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답부터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답부터 먼저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기본서를 읽듯이 쭉 읽어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빠르다. 모의고사는 수학 문제 풀듯이 한번 풀어보는 것은, 내가 직접 풀어보는 것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셔라 이겁니다. 이건 수능시험이 아니에요. 공무원시험이고 하기 때문에 수능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4번 가볼까요? 자, 다음 문제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공개명령제도, 이것도 배웠지? 그치? 시행되기 전에 공개명령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요금 원칙에 위반되지가 않습니다. 했잖아. 기본 강의 때. 여기 보관찰, 앞에서 보았던 사회봉사 명령, 그 다음에 보관찰 말고 지금 뭐가 있었어요? 공개명령, 전자발찌, 요 세 가지, 두 가지는 구별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보관찰, 그냥 관찰만 하는 거잖아요. 이름만 공개하는 거고요. 발찌만 차는 거고요. 이런 것은 자유를, 검은색으로 쓸까?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이지. 보안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형벌하고 달라요. 달라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다? 소급표를 할 수 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재판시법이지. 재판시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이 사회봉사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노가다 뛰는 거지. 노가다 뛰는 거잖아. 형벌과 유사하지. 그것은 자유를 박탈하는 거야. 됐나요? 그 시간에 와서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여가 시간이 없잖아요.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라는데, 한강에 와서 오물 청소하라는데 풀 뽑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일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지. 담장 안에서 일하냐, 담장 밖에서 일하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박탈전 보완처분이잖아요. 형벌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아주 형벌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이 된다. 따라서 이것은 소급할 수 있어 없어? 소급 적용이 안 되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퀄 행시법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봉사 명령과 보관찰, 공개명령, 전자발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본 강의 때 이렇게 강의하지? 됐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무슨 조각사유, 그 다음에 형면제사유, 그치? 이런 것은 피고인의, 여기 가로 열어보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됐나요?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그 다음에 형면제사유. 자, 이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건가요? 불리한 건가요?
유리한 사유지. 유리한 사유는 유추가 가능해? 유추 해석할 수 있어? 할 수 있잖아. 유추가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그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가능하다. 이렇게 기본 강의 때 배우잖아요. 그치? 근데 이것을 제한적으로 유추했대요.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피고인이 유리해, 불리해요? 불리하잖아. 이것은 확정할수록 좋은 것인데, 그치?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이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해야 돼요. 않는다, X 하시고. 됐지? 3번은 풀었습니다. 삭제하시고. 4번 갑니다. 4번에서 활동 동그란. 활동이라는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합치하다고 했어요. 위반된다, X 하시고. 됐나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됐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5번.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1번 풀었지? 네. 자꾸 재탕한다니까요. 자, 하나씩 빼서 다시 써먹고 그래요. 풀었지? 삭제합니다. 자, 2번 가볼까? 자, 2번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이 중요한 판례죠. 볼까요? 자, 전자발찌 관련된 거네, 그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이 특정 범죄자가 뭐냐면요. 이제 속칭 줄여서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 적지 마세요. 제가 적을 테니까 적지 마세요. 살인, 그 다음에 강도, 강간인가? 미성년자 유괴, 그다음에 뭐 강간도 될걸? 성범죄 같은 경우 이런 애들에 대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법률이 이 전자장치 부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줄이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즉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잖아요. 2번 이상 범하게 되면 이 친구는 그 기념으로 발찌를 채워보내요. 한 번에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거죠. 성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미성년자를 나눠보게 되면 성인은 2번 이상 해야 돼요. 2번 이상 하면 발찌를 찹니다. 그러니까 2번 이상 강간했잖아. 한 번 강간하고 출소하고 두 번째 또 다시 강간했잖아. 그럼 두 번째 강간했을 때 출소할 때 이 발찌를 차고 난단 말이에요. 발찌를. 근데 미성년자는 한 번만 해도 그냥 바로 발찌를 채워버려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고용욱이 있잖아. 고용욱이 가수 딴따라. 이 고용욱이가 한 번 강간했어.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전과가 없었거든. 근데 미성년자를 한 번 강간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한 번 강간하자마자 출소할 때 발찌를 차고 나왔지. 근데 성인 같은 경우는 2번 이상 강간해야 됩니다. 전과가 한 번 더 있어야 돼. 그치? 2번 강간했을 때 출소할 때 발찌를 차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범했다는 말은 그 말이야. 아시겠죠? 이때 요 범했다고 하는 것은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당연히 포함하죠. 근데 여기서요,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범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형벌. 적으세요. 형벌을 말하지. 형벌. 그 다음에 보안처분. 과거에 보안처분 받은 기록. 다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줄인가? 소년보호처분이죠. 이 보호처분. 이 보호처분은 보안처분 아니에요. 형벌도 아니고요. 이 보호처분은 여기 포함돼, 안 돼? 포함이 안 돼. 포함이 안 된다. 이 보호처분 받은 기록을 고려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소년 보호처분이 뭔데, 이거 소년은 가니까 소년원, 그것은 기록상 남지를 않아요. 아시겠지? 기록상 남지 않는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어디 뭐 취직을 하려고 하잖아. 뭐 어디 아르바이트라도 뛰려고 하잖아. 이런 기록이 안 나타난다고. 경찰 조회를 해도 안 나타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례 취업하는데 장애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 가서 떼달라고 하면 법원에서 떼주지. 그쵸? 근데 소년을 갔다 온 기록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하게 되면 유시에서 금전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세요. 이건 많이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맞는 지문이지? 자, 3번 지문. 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죄인데 여기서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이를 보조하는 자, 그 다음에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그치? 그 다음에 또 뭘까? 기타 사람. 요 지금 제가 밑줄 3개 꺼냈지 않습니까? 이 3가지가 명확성 원칙에 합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반된다, X 하는 거예요. 왜요?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이를 보조하는 자가 누군가? 가로 열고, 사법경찰관이지. 사법경찰관. 그 다음에, 리.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이가 무슨 말인가? 직무를 행하는 기회. 이렇게 되면, 직무를 행하는 기회. 이것은 이퀄, 직무를 행하는 기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여기 기타 사람 누구야? 이 앞에 피의자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이니까 피의자를 제외한, 그치? 피의자를 제외한 피고인, 피고인이나 뭐 참고인, 뭐 증인 이런 사람을 말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명확성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헌 조항이죠. 그 다음에 레일번. 여기서는 이 부분입니다. 아동의 덕성을 심의해야 한다. 이거 심의해야 한다. 심의해. 이 심의해가 어느 정도인가? 물음표라는 물음표. 이건 판단하는 사람들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가 참 애매모호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명확성칙에 위반되죠. 맞는 질문이지. 그래서 맞는 것은 리을 동그라미고 저기 니은 동그라미죠. 답이 2번이에요. 됐죠?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1번 풀었지? 삭제하시고 2번 볼까? 이것은 2016년도 경찰 문제인데 처음 나왔어. 니은이 처음 나왔다고요. 니은 일단 건너뛸까요? 자, 디귿번 볼까요? 양형기준 밑줄그시고 많이 나왔죠? 양형기준이 뭔가? 적으세요. 여기다 적을까? 요거 말고 두 번째 줄 양형기준 밑줄그시고 적으세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어 아니요? X 아니지, 그치? 국회에서 만든 건가? 국회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 그치?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형식, 의미, 법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대법원에서 만든 건데? 네? 이 양형기준표는 국민들이 적용 대상이 되나? 이건 법관들이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죄형법정지가 적용돼? 안 되잖아요, 그쵸? 그치? 소급표금지 원칙이 적용돼? 안 된다니까? 그래서 소급 적용할 수 있어? 소급 적용할 수 있지. 그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맞죠? 왜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소급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것도 출제가 많이 되었던 거예요. 1번 풀었지? 그쵸? 위법성 조각사 이쪽 해서 형면제사 이거 피고인이 유리하다 그랬어? 불리하다 그랬어? 유리하다 했습니다. 유리라고 적으시고요. 제한적으로 유추하게 되면 가벌세 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아까 했잖아. 그쵸? 가로 열고 X 하시고 확대라고 적으시고요. 다 했네. 다 했지? 근데 요거 니은 볼까요? 니은은 출제 가능성 없어요. 니은은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셔도 되고요. 버리셔도 돼. 근데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로 열고 규정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가로 열고 그 밑에 규정 가로 닫고. 그러니까 법률이 어떤 법률이지? 군사기밀보호법이네. 하나는 국가보안법이고 자, 군사기밀보호법 형량이 어떻대? 10년 이하 징역이래. 국가보안법 얼마래?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래. 됐나요? 자, 이것이 밑에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또는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라고는 할 수가 없고 즉 무슨 말이야? 합헌적이냐? 합헌이다. 합헌 조항이라는 거예요. 군사기밀보호법이 10년 이하, 국가보안법이 사형무기 7년 이상 합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 이거 위헌결정 안 내리고 합헌결정 내렸다. 그렇다는데 뭐
그러니까 이것은 출제 가능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리하셔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출제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7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1번 많이 나왔지? 자, 상관 면전 모욕죄입니다. 면전이 뭐예요? 면전. 얼굴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그런 말이지. face to face, 그치? 자, 그런데, 여기 나오네. 면전이라는 말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말한다. 그쵸? 따라서, 이 통화하는 것이 얼굴을 맞댄 것입니까? 아니지. 그래서, 통화를 해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것은 상관 면전 모욕죄 처벌할 수가 있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지? 맞습니다. 다른 말이야. 이 면전과 통화는 다른 말이기 때문에, 이 면전 속에 통화라는 말을 포함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다.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2번 풀었죠? 판례 변경 풀었잖아? 삭제하시고. 3번은 형소법 문제인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그치? 개정되면서, 그 다음에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이것이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형소법을 개정해가지고, 이 형소법을 개정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연예인 그 마이크로닷 부모님 아닙니까? 마이크로닷 부모님이 IMF 때 사기쳐가지고 뉴질랜드 가가지고 뭐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데 형사법 조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 했잖아. 그치? 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 또는 정지하는 법률을 만들어졌잖아. 이것을 뭐라 그래? 가로 열고 부진정이지? 부진정 소위법이죠. 진정 소위법이 아니고 부진 소위법이지? 합헌으로 가, 위헌으로 봐. 합헌으로 보지. 맞죠? 자, 4번입니다. 유해화학 물질이네. 유해화학 물질. 뭐요? 본드. 예를 들면 본드가 있고 뭐가 있지? 뭐 많이 있잖아. 경찰분들 많이 아시잖아. 그쵸? 본드랑 뭐 이렇게 흡입하는 거 있잖아. 자, 여기서 흥분, 환각,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한계를 설정해놓고 이를 구체로 규정하게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요겁니다. 섭취나 흡입. 이라고만 했다. 요 섭취, 흡입이라고 한 것이 그 기준을 따라 정하지 않은 것은 죄형법정죄에 반합니까? 반하지 않습니까? 반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흡입하면 안 돼. 이거하고 다르지. CF하시고 이 음주운전 있죠? 음주운전. 술 아닙니까? 술? 이 음주운전은 얼마를 마셔고 운전했을 때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해요? 경찰관들, 여러분들. 예전에는 0.05였는데 지금 개정됐을걸요? 0.03이죠. 호호 불어서 0.03% 이상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죄 처벌을 해요. 호흡 불어서 0.03이 안 나오면 음주운전죄가 그렇게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 알코올 같은 경우는 수치를 따져요. 그렇지만 유해화학물질 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를 정해 놓지 않고 코딱지만큼이라도, 즉 섭취했다, 흡입했다만 하더라도 이 법률 위반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죄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하고 이 본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치? 4번 틀렸습니다.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이고, 여기 나오잖아요. 4번 해설 나오네. 네, 이 유해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 수시로 생겨나는 것이다. 신속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데도 있다. 그래서 이건 누구에게나 마땅히 금지가 된다. 마땅히 금지됨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섭취 기준을 따라 정할 필요가 없다. 그치? 그러니까 0.0 몇 %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섭취라든지 흡입 이렇게 써놨다 하더라도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8번 볼까요? 8번. 판례 해석을 잘못 옮긴 것을 그랬다. 그치? 자, 볼까요? 화면 촬영했습니다. 자, 컴퓨터 모니터에 나오는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상에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있나? 성폭력 처벌법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 이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카메라 등이나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컴퓨터 채팅을 하다가 그 여성의 나체를 핸드폰으로 화면을 촬영했어요. 화면. 이 화면이 신체인가? 화면하고 신체가 아니잖아요. 이퀄 개념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법률을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사실관계가 1번입니다. 1번 발표하시고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14살짜리와 채팅을 하다가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방음부 등을 촬영했다는 겁니다. 그치? 이 이미지, 신체 이미지가 다인 영상을 찍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체 그 자체, 이 신체 그 자체를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로 처벌할 수가 없다. 처벌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 유추 해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안을 처벌하려면 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처벌하려고 하면 관련법이 개정이 돼야 돼. 개정이 돼서 추가 신설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 투기하지 말고. 자, 2번입니다. 자, 2번을 보면 도로교통법상에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지? 무면허운전이지. 무면허운전죄를 처벌하고 있네요. 근데 운전면허를 받았대요. 이거 무면허운전이 아니지. 정지가 됐대요. 자, 여러분들 무면허하고 정지는 다르지. 달라요. 다른 것을 갖게 보는 것 자체가 유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도 화면하고 신체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쵸? 이것을 똑같게 보는 것은 유추라는 겁니다. 1번도 유추, 2번도 유추라는 거예요. 3번 질문.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는 기업구매 전용카드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X. 그러니까 우리가 여신전문금융업상의 신용카드 등 이렇게 돼 있지? 이 신용카드 등이라 할 때 우리 법조문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거 안 돼? CF. 현금카드 돼? 현금카드는 이 법률 규제 대상 아닙니다. X. 이것도 X라는 거예요. 답이 3번이네요. 3번에 틀렸다. 4번 했지? 했다. 4번 했습니다. 9번 가볼까요? 유추 관련된 문제네요. 17년도 경찰 간부 문제. 1번 볼까? 자수 아까 풀었지? 범행 발각 전에 자수를 한정합니까? 유추잖아 이거. 유추입니다. 유추다. 유추. 피곤에 불리하다 그랬어. 그쵸? 피곤에 불리하다 그랬어요. 요거로 해석하는 것은 피곤에게 불리한 해석이다. 이런 제한적 유추를 통해서는 가부성 범위가 확대된다 그랬습니다. 자, 2번. 이미 생성된 것과 생성하는 것이 똑같은 말인가? 다른 말이지. 그쵸? 이미 생성된 것은 과거형을 말하고요. 과거형. 생성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지. 현재 진행형. 다른 말이지. 이걸 갖게 보는 것 자체가 유추라는 겁니다. 유추. 그러니까 1번도 유추, 2번도 유추입니다. 3번 질문. 형사법 배우시죠? 고소 불가발의 원칙이 있죠. 근데 고발에 있어요? 고발에 주관적 불가발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없어요. 판례가 있잖아. 이건 입법의 불비도 아니다고 봤잖아. 형사법 판례 배우시잖아. 그렇죠? 다른 말이야. 그렇지? 다른 말이다. 이걸 갖게 보는 것 자체가 유추죠. 4번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조세범 처벌법령 특가법 같아?
다르지? 달라요. 그래서 이 지방세법 84조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령 중한다 했을 때 이 조세범 처벌법령이 이게 포함돼? 포함이 안 돼. 입법 취지가 다르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르잖아. 그치? 포함된다 그러면 유추다. 답은 4번이지. 요 리을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10번까지 하고 쉬도록 합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도 출제가 잘 돼요. 이건 일반 경찰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공익을 해 밑줄 그으시고 물음표. 공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여당이 보는 시각과 야당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불명확한 개념이다 라고 했고 이런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안 된다. X. 이게 나오잖아, 여기. 공익을 해. 이게 사람들마다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 니은번. 자,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 위조죄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죠? 복사본, 복사 문서를 다시 복사한 재복사본, 전부 다 판례가 문서가 된다고 봤습니다. 맞는 지문이지. 이건 강론 가서 문서죄 배우면 판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 불안감. 불안감 동그라미 쳐볼까요? 불안감이 명확성 원칙에 반합니까? 틀렸는데. 학폰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불안감 동그라미 치시고.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데? 마음이 편치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 이렇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애매모호한 개념이 아니다. 합헌이다 라고 봤습니다. 앞에 거 하나 있었지? 앞에 거 뭐가 있었지? 활동. 여기 불안감. 다 뭐요? 합헌이다. 합헌.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세요. 그러면 돼요. 자, 리을도 많이 나왔던 겁니다. 리을 볼까요? 리을도 중요한 판례인데. 마지막에 누설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진경에 제출했다 밑줄 그으시고 이게 누설로 볼 수 있어요? 이걸로 볼 수 있나? 이걸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왜요? 이 출력물 그 자체도 이메일에 있는 내용이 출력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메일을 우리가 컴퓨터를 켜서 이메일을 읽어보는 거 하고 그 이메일을 출력해서 프린트를 해서 제출하는 것 하고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야? 프린트로 출력하면 내용이 달라지나? 그게 아니잖아요. 즉 이메일에 있는 내용과 출력물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내용물을 까발리는 것, 제출하는 것 자체가 누설로 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았습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